자, 이제 상해봅시다. 자, 이어봅시다. 이어서 단일결합까지 아까 그렸었죠, 그죠? 이거 지우고요. 일단 이만큼 한번 지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우리가 예시들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결합. 이중결합 같은 경우에는 예시는 우리는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첫 번째 산소 분자. 얘도 아까 했었던 거지만 산소 원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산소는 8번이고 2개, 6개.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6개 있으니까 2개가 부족해.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2개를 주고 받겠구나 생각한 상태에서 6마리를 배치하고요. 노란색에 또 다른 산소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왼쪽 산소 입장에서도 8개, 오른쪽 산소 입장에서도 총 8개가 되면서 만족이 된 건데, 단위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을 그려줄 때 한 줄로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중결합은 2줄, 삼중결합은 석삼자는 그냥 3줄로 그려줍니다. 산소는 구조식은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은 있는 전자들 어차피 점으로 다 찍는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 중심에 탄소가 와야 될 거고요. 탄소 입장에서도 또 생각하는 거야. 6번이니까 2개, 4개. 4개가 부족하니까 주변의 산소와 2개씩 주고받으면 되겠다. 그런 상태에서 산소 쫙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이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금 삐뚤빼뚤 그린 것도 이해해 주시고 산소 구조식, 전자점식 그리면 산소 됐죠? 그죠? 삼중결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경우가 삼중결합의 질소만 알면 돼요. 질소 N2 질소. 질소 7번. 그러니까 다시 걸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다시 갈게요. 질소는 7번이니까 가장 바깥쪽에 3개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 둘, 3개를 주고 받는구나. 왼쪽에 있는 질소랑 다른 질소랑 3개를 주고 받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8개 만족됐으니까 질소, 질소. 됐죠? 잘 그려볼게요. 저기 못 일어났었어. 선생님. 수업 시작했어요. 이중결합, 삼중결합 했습니다. 얼른 그려볼게요. 한번 요거까지만. 더 그릴 거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좀뭐 그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가요? 좀 할만한가요? 할만해요? 아니야? 정하윤 씨 어떠세요? 좀 할만해요? 이거 어렵나요? 괜찮아요? 할만해? 훌륭한? 그럴 것 같아요. 왜 웃으셨어요? 뭔가 나를 부르겠다라는 직감이 딱 왔어? 다 지울게요. 공유혈압은 됐습니다. 아직 쓰시는 중? 어떻게 쓰세요?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고 23일 그치? 그리고 저희는 일단 요 반에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면 화수목이니까 썸머에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좀 쓰고 계시니까 그리고 계시니까 설명하자면 2학기가 되면 썸머 끝나고 2학기가 되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또 개강을 해요. 다시 개강을 합니다. 그 개강 반에 그러니까 통합과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쭉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물화 개념반은 아니고요. 쭉 순서대로 처음부터 다 주요 개념뿐만 아니라 내용 다 찝으면서 이제 나가고 중간에 이제 내신이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졸업고사라고 부르든 기말이라고 부르든 그 기간 때는 이제 3주간 이제 뭐 내신 대비 하면서 이제 중등과학도 이제 설명하고 뭐 많이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6주간 이제 설명하고 나머지는 이제 통합과학 설명하는, 그지? 3주 해서 그렇게 11월까지 해서 11월 둘째 주까지 해서 끝내고요. 통합과학을.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해서 통합과학 2로 마무리를 짓는 그 반이 이제 또 개강이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안내하고요. 얼추 다 쓰신 것 같습니다. 지울게요. 쫙 지우면 공유결합을 먼저 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이야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온결합으로 가봅시다. 이온결합. 이온결합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거지만, 그러니까 양이온, 음이온이 만나면 금속 원자, 비금속 원자가 만나면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만나는 것을 이온결합으로 판별하면 되고, 금속 원자는 주로 양이온, 비금속 원자는 주로 음이온이 됩니다. 거기까지도 우리가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이온결합이라고 했을 때 먼저, 그러면 우리가 중딩 때도 배운 거고 제가 이미 저번 시간에 어제 표로 드렸지만, 이온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습니다.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자가 주로 금속 원소긴 하지만, 원자긴 하지만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진 녀석이 뭐라고 쓴 거야?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진 녀석이 양이온. 그 다음에 음이온의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진 것이 음이온이야. 미리 좀 패턴, 이름 부르는 패턴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소 이름 뒤에 이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러요.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리튬이온 등등등, 마그네슘이온 등등등. 그런데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소 이름 뒤에 화이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지만 규칙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소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것은 삭제합니다. 지워버리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플로우린은 그냥 플로우린 화이온, 그치? 그 다음에 황은 황화이온이라고 부르지만 산소는 산소화이온이라고 안 하고 소를 빼서 산화이온, 그치? 염화이온, 이런 식으로 불러준다는 거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자, 얘네가 이제 이온이 되는 과정, 이온이 되는 반응식을 조금 표현을 해보면 리튬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리튬은 3번이에요. 많이 했죠 우리 계속. 리튬이 3번이라는 거는 가장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가 한 개란 뜻입니다. 이것을 잃고 싶은 거예요. 어제 거의 끝까지 이야기했던 건데 한 개를 잃어버리냐 7개를 가져오냐라고 했을 때 한 개를 잃어버리는 것이 수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수적인 이득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전자는 이렇게 써줄 거예요. E-라고 써주면 그것이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고 Li 플러스가 된다. 잠깐만요. 이렇게 써주면 참 좋겠지만 또 문제가 있어. 또 문제가 뭐냐? 반응식에서 빼기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항시켜요.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리튬이 리튬 이온이 되면서 전자가 튀어나왔어 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양이온이 되는 반응식의 최종 결과는 저거예요. 빼기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규칙이에요. 왜 그렇게 규칙을 만들었나요?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냥 아저씨들끼리 모여서 박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그래서 빼기는 이항시킵니다.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런데 그런 어떤 규칙성이 없겠죠?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8번 그럼 2개, 6개니까 가장 바깥쪽에 전자를 2개 우리는 앞서 공유결합에서 2개를 공유한다 이런 걸 이야기했었지만 공유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리튬 같은 애들이 잃어버린 걸 가져오는 거예요. 전자를 2개 가져오면 O2-가 된다. 됐습니까? 그렇죠? 납득은 다 됐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리튬 원자, 이 녀석은 리튬 이온, 양이온.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산소 원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산화 이온입니다. 우리가 양이온, 음이온이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까도 옥텟 규칙도 이야기했었던 거지만 이온의 전자 배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론 18쪽 원소와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노란색 쓸게요. 헬륨처럼 되거나 네온처럼 되거나 아르곤처럼 되거나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온이 전자 배치를 해보면 이온의 전자 배치를 해보면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따라간 거야? 헬륨을 따라간 거야. 산소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따라간 거야? 네온을 따라간 거야. 이해되셨나요? 납득 안 됐으면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개념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엄청 중요한 용어는 아닙니다. 등전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등전자 이온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같은 등자, 같은 전자의 개수를 갖는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헬륨과 같이, 그러니까 전자 배치를 따졌을 때 헬륨과 같아지는 녀석도 있고 네온과 같아지는 녀석도 있고 아르곤과 같아지는 녀석들을 우리는 다 묶어서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패턴을 파악하기 쉽게 주기율표에서 먼저 표현을 해봅시다. 왼쪽 끝에 저기 주기율 칠판에 주기율표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1쪽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마지막에 있는 하나를 다 갖다 버려서 플러스예요. 2쪽에 있는 녀석들은 다 2 플러스예요. 2 플러스. 그 다음에 13족은 4 플러스여야 되는데 붕소는 저기죠? 비금속이죠? 그래서 전자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온이 되질 않아요. Al 3 플러스. 14족은 4개니까 얻기도 잃기도 싫어. 그래서 이온이 되질 않아요. 안 되는 걸 내가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질소랑 이는 3개를 얻으면 좋겠지만 얘도 잘 이온이 되질 않아요. 그것도 통합학 과정이 아니니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16족 E-, 그 다음에 17쪽에 있는 녀석들 마이너스 어떤 이런 패턴인 거야. 그러면 결론을 쓰겠습니다. 헬륨과 전자 배치가 같은 녀석은 Li 플러스 Be E 플러스 됐어? 결과 제가 쓴 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온과 같아진 녀석은 O2-, F-, Na 플러스 그 다음에 Mg2 플러스 Al 3 플러스
아르곤과 같아진 녀석은 Se-, Cl-, 그 다음에 K+, CaE+. 이거를 근데 사실 내가 썼지만 달달달 외울 거야? 참, 앞으로 살기 힘들 거예요. 그쵸? 아닐 거라고 믿어. 주기율표가 외워져 있다면 만약에 이 단어를 듣고도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당연한 거야. 이온 결합은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만난다. 이런 건 당연히 외워두는 거야. 어느 정도로 외우는 거야? 자다가 갑자기 이제 엄마가 예를 들어서 정유미 씨. 어제도 정유미 씨 불렀죠. 어떻게 말해? 예를 들어 정유미 씨. 그럼 만약에 엄마가 유미나 이온 결합은 누구 만나는 거야? 그럼 자다가 금속하고 비금속 다시 잘 정도. 그렇게 외워두는 거야. 그거는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뭐 아까 뭐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아르곤이 몇 번이니? 그럼 자다가도 18번 자는 거야. 그렇게 그 정도로 외워주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닐 거예요. 대신에 요 얘기를 들었을 때 등전자 이온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요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 원리가 떠오를 거고요. 자,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원자의 구조를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어떤 껍질에 이렇게 해볼까? 다시 그릴게요. 자, 만약에 이 리튬 이온을 내가 그림으로 그리면 리튬 이온은 가운데에 원자핵의 플러스 3개. 그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그렸을 때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은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그려지고 이것의 어떤 전하량을 우리가 좀 대괄호로 묶어서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만 더.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플러스 9 있는 거야. 원자핵에.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그죠? 전자가 8개. 2, 4, 5, 6, 7, 8. 그러면 얘네들 다 요거 묶어서 전하량이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그럼 이거 F 마이너스네.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린다. 만들어진다. 빨리 여기네. 다른 소리를 오늘 많이 했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결합이 이제 돼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면 이제 그것들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온 결합 이제 만났을 때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이온 결합해서 만난 물질. 몇 가지 패턴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됩니다. 이온 결합 물질 내지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고요. 그들에 따라서 어떤 이때 반응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예시를 들어볼까? 몇 개만 넣을게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만났어. 그러면 얘네가 만나서 NaCl이 돼요. 당연한 거잖아.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는 1대1이고 이름 부르는 건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을 부를 때에는 음이온 먼저 이름을 불러줘요. 이온자는 빼고. 그래서 염화 나트륨. 중딩 때 했던 중딩이잖아. 작년에 했었던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좀 보자 이겁니다. K 플러스 O2-가 만났어. 그러면 위에 있는 전하량을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플러스는 1개, 마이너스는 2개. 그러면 플러스가 2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K2O 가 되고요. 그들의 개수비는 2대1이 되는 겁니다. 이름은 산화칼륨. 자, 요렇게까지는 보면은 문제는 없어. 그런데 제가 어제 표에서 드렸던 것처럼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거? 예를 들면 CaE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만약에 결합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는 두 개고 마이너스는 하나니까 2를 써주면 자 이렇게 어떻게 써요? CaNO3 2라고 써야 되나요? 이렇게 쓰면 NO 32잖아. 뭔 소리야? 5가 32가 되는 거잖아 갑자기. 우리가 원하는 건 뭐가 두 개야? NO3가 두 개니까 괄호를 쳐줘야 되는 거죠? 괄호 치고 2 했어? 그렇지? 그래서 개수비는 1대 질산 칼슘. 이거 이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해요? 그냥 하긴 해야지. 그치? 작년에 했더라도. 시험에서 이런 거 낚이면 안 되겠죠? Li 플러스 만약에 SO4 E 마이너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 Li2SO4 뭐 황산 리튬인데 그럼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2야? 2대 4니까? 아니죠. 2대 1이죠? 외워놓으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황산 리튬 되는 거죠. 됐어요? 굳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 이거 예시들은 다 예를 들려면 우리 집에 못 가요. 엄청 많잖아. 양이온의 개수, 음이온의 개수 다 많이 되고 다 짝지으면 우리 오늘 집에 못 가니까 그냥 제가 대표적인 예시들 바로 치는 경우 그 다음에 요거 개수 가지고서 얘는 두 개인데 얘는 하나야. 그지? 얘는 두 개인데 이건 하나야. 네 개가 아니야. 리튬 두 개, 리튬이온 두 개, 황산이온 하나야. 그런 거 체크하는 예시만 보여드린 겁니다. 됐죠? 지워되죠? 그러면 이제 끝났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진짜 이제 한 10분이면 끝나요. 힘내세요. 간발에 좀만 더. 파이팅. 좀만 힘내세요. 10분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이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특징들.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특징 저희 교재에서 보면요. 어디에 얘기할 거냐면 22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 내용. 화학결합을 해. 이온결합, 공유결합이 돼. 그럼 그때 걔네가 갖는 어떤 성질, 특징이 무엇이 있느냐? 자, 이온결합의 성질과 공유결합의 성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온결합이 좀 설명할 게 많고요. 공유결합은 이야기할 게 없어요. 3분도 아마 제가 다 쓰고 설명하는데 3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온결합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원리를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한 1년 뒤 조금 안 돼서 시험 보실 때에도 암기한 건 까먹을 수 있지만 이해한 거는 까먹지 않을 거잖아. 우리 그걸 목표로 설명을 해볼게요. 천천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뭐 굳이 더 쓰진 않겠지만 양이온, 음이온이 만난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과연 어떻게 생겨먹었느냐라는 걸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NaCl이라고 했을 때 Na 플러스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만난 거잖아. 그러면 양이온을 저는 플러스 동그라미, 음이온을 마이너스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걔네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되셨나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당기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을 때 하나만 붙어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붙는. 음이온 옆에 양이온이 또 하나만 붙어요? 아니요. 계속 붙는 거예요. 또 음이온이 또 붙어요. 또 그려? 집에 못 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의 어떤 형태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교차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형태고, 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당기고 있는 이것을 보고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부릅니다. 말뜻 해석해 볼게요. 인력은 당기는 힘, 인력, 청력은 살면서 들어봤을 거예요. 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
정전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기적인 녀석들끼리 전기라고 하는 건 두 개밖에 없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당기는 그 힘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전기적 인력은 좀 다른 힘에 비해서 다른 녀석들이 이제 결합하는 힘에 비해서는 좀 강합니다. 일단 됐고. 다시 한 번 더. 이온 결합의 양이온, 음이온이 반복된 형태. 그래서 그들끼리 정전기적 인력으로 강하게 결합. 됐어요? 여기까지. 우리 아까 이것도 기억나세요? 이온 결합하는 녀석은 분자가 아니다 이 얘기했어요. 이온 결합은 분자가 아니야. 왜 분자가 아니냐면 분자는 아까 우리 공유 결합할 때 그렸던 이런 물 분자 같은 애들이 분자인 거야. 왜? 여기다가 얘가 이제 물 분자 몇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분자예요. 어제 이야기했던 분자는 알갱이 셀 수 있는 거였잖아. 입자였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이온 결합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염화나트륨이 몇 개 있는 거야?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몰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도대체 덩어리를 어떻게를 하나로 봐야 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하는 녀석들은 우리는 절대 분자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 졸래 조그마한 소금 알갱이가 있어서 거기 염화나트륨 한 4개, 그러니까 양이온 4개, 음이온 4개 있으면 분자 4개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못 부른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특징, 정전기적 인력 그리고 분자가 아니다라는 거. 자,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일단은 써보면 특성 첫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러면 얘도 녹는 점, 끓는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녹는다라는 거는 고체가 액체로, 끓는다라는 거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잖아요. 고체가 액체, 그 다음에 끓는다는 거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건데, 그 얘기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고체라고 하는 거는 알갱이들끼리 따닥따닥 붙어있는, 액체는 조금 듬성듬성, 기체는 존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기체. 그러면 이거 우리는 끓는 점으로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드릴게요. 자, 끓는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비커가 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 알갱이들, 그리고 이 알갱이들은 서로 어련히 당겨요. 끌어서 날아간다라는 건 뭡니까? 요것이 주변에서 당기는 힘을 끊고 호로록 날아가는 것이 끓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주변에서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했을 때, 인력이 강하다면, 당기는 힘이 강하다면 이것을 끊기 위해 필요한 힘, 즉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고,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니까 온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끝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 뭐야? 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온도, 끓는 점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주변에서 막 나를 강하게 당기면 뿌리치기가 힘든 거야. 강하게 뿌리치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 왜? 원인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당기면 세다 이거예요. 이게 왜 셉니까 하면은 또 골치가 아파져요. 통합과학 범위가 아닙니다. 통합과학이 조금 깊게 들어가는 듯 하지만 중등에 비하면 사실 그렇지가 않아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왜 더 강하냐를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게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화학 과목을 선택하면 아예 한 단원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야. 빨리 넘어갑시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힘을 가했을 때 어떤 특징이 또 있습니다. 힘을 가했을 때. 힘을 가한다는 거는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단단해요. 이온결합은 단단하다는 말도 저번 시간에 설명했고 단단하지만 버트 쉽게 부서져요. 아 이거는 맨날 까먹어. 부서야 셔야 셔? 시큼한 건 아닐 것 같아. 그죠? 부서짐. 그죠? 쉽게 부서짐. 힘을 가했을 때 왜 단단한데 쉽게 부서진다? 이거 뭔 소리냐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온 결합의 구조 양이온과 음이온이 교차돼 있는. 그래서 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뿌마뿌마, 아랫줄은 마뿌마뿌 이렇게 반복되어 있을 때 만약에 여기에다가 위에 첫째 줄에다가 힘을 땅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순서는 바뀌지 않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순서는 안 바뀌고 한 줄이 밀리겠죠. 그래서 윗줄에 뿌마뿌마, 아랫줄에 마뿌마뿌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왼쪽에서는 정전기적인 인력, 오른쪽에서는 정전기적인 청력. 그러면 쪼개집니다. 됐지? 그치? 알아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부서집니다. 이온결합 대부분 물에 잘 녹는다. 대부분 물에 잘 녹는다. 이거는 말로 할까요? 물에 안 녹는 거를 우리 앙금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앙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냥 대부분 이온결합은 물에 잘 녹아. 소금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 이온결합의 특징 마지막 전기전도성. 좀만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빨리 끝내기. 전기전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류가 잘 흐르느냐. 결론.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필요하고요. 전하를 띠는 입자가 필요하고 그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얘기하면 또 한두 것도 없으니까. 자,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고체, 그리고 액체 또는 기체.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용융 상태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수용액. 그것은 국물. 물에 녹았을 때. 고체일 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이때는 흘러요. 안 흘러? 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고체일 때는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주변에서 당기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액체 또는 기체 되면 자유롭게 움직여야 그게 전류 흐르는 거고 물에 녹으면 물에서 양이온, 음이온이 또 나눠져요. 그래서 지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전류 흐르는 거. 그래프 하나만 그립시다. 요거 관련된 그래프. 그럼 우리는 자 세로축은 전류의 세기, 가로축은 온도. 그러면 이 녀석이 처음에는 전류가 안 흐르다가 갑자기 뿅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 그걸 보면 우리는 이온결합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고체일 때, 액체일 때. 그래서 이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녹는죠. 됐습니까? 됐어요?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자, 마지막 랩을 할게요. 3분 안에 끝낼게요.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거 물질 주로 설탕 같은 애들 많이 나와요. 설탕 같은 애들. 얘는 특징 녹는 점 내지는 끓는 점은 낮아요. 왜? 저런 정전기적 인력이 없어. 낮다. 그 다음에 힘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없습니다. 공유결합은 물에 잘 녹냐 안 녹냐라는 경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녹는 애도 있고 안 녹는 애도 있는데 그게 왜 특징이야 라고 한다면 자, 얘는 잠깐만 공유결합하는 녀석들의 대부분은 기름성, 기름이거나 기름이 아니거나.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기름 물에 안 녹아. 잘 안 녹음. 기름 아닌 거 물에 잘 녹음. 그것의 대표적인 게 설탕. 됐지? 설탕하고 소금은 문제에서 우리를 막 얕보잖아. 설탕, 소금은 둘 다 하얀색이라서 구별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좀 죄송하지만 눈알이 좀 잘못되지 않는 이상 사실 소금, 설탕이 구분이 안 갑니까? 사실은 가지만 문제에선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선 물에 녹였을 때. 그죠? 둘 다 녹아.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공유결합의 전기전도성을 따졌을 때 안 흘러. 쓰기 너무 귀찮아.
뭔 말인지 이해했지? 고체측이지. 다 안 흘러. 다 안 흘러. 공유결합. 이온결합은 물에 녹으면 흘러. 다 안 흘러. 그지? 그러니까 공유결합인지 알 수 있다. 예외. 물에 녹아도 흐르는 예외. NH3 암모니아, HCl 염화수소 두 개가 예외. 그럼 얘네 우리 어떻게 구별해요? 안 낼 거예요. 학교에서 내신에서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 그럼 다른 거 구별하는 거 학교에서 알려줄 거예요.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예외까지만 적으시면은 저희 요거는 일단 오늘의 진도는 23페이지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 거고요.